속성은 뭐냐면요.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문화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이 얘기예요. 문화는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5가지 특징은 사례와 함께 반드시 꼭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학습성입니다. 학습성. 첫 번째요. 하겠습니다. 학습성의 뜻은 뭐냐면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 잘 보세요, 여러분.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 첫 번째 학습성이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이거나 또는 습관, 침을 촥촥촥 뱉는 습관, 이런 건 문화가 아니에요. 습관, 이런 것들은 문화가 아니에요. 선천적인 것, 배고픈 느낌, 잠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은 문화가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배운 것만이 문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 또는 인사예절, 어른을 보면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인사예절,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후천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문화는 학습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학습성 때문에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냐면 학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태어나서 이 문화를 배움으로써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원으로 성장하게 해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화했을 때 그 늑대 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후천적으로 학습하지 못했죠. 뭐예요? 젓가락질, 인사예절 등의 그 사회의 이런 문화들을 학습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죠. 같이 이렇게 식탁에 있는데 훅 집어서 먹거나 어른을 봐도 이렇게 인사 안 하거나 이러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의 학습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를 학습해서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문화를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행동, 사고의 차이가 나타나요. 굉장히 정말 저는 신기하게 봤던 것이었는데 뭐가 있었었냐면 인도에 갔을 때예요. 인도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보통 보면 맨 뒷자리는 5명이 앉고 1명씩 앉지 않고 2명씩 앉는 그런 좌석 버스 같은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또는 뭐 기차를 타도 2명씩 앉죠. 보통 2명씩 앉는데 인도에 가니까 온통 막 3명, 어떤 자리는 막 4명 막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저렇게 불편하게 앉아 있을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철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 있죠. 7명이 앉거나 3명이 앉는 자리에 널찍하게 막 이렇게 앉아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어떤 남자분이 쫙 가서 막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분한테 딱 가서 그때 지하철 요금이 800원인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 800원어치만 타야지 왜 1600원어치 앉아있어 막 그러면서 막 옆으로 가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2사람이 앉아 있도록 되어 있는 자리에는 꼭 2사람만, 7명이 앉아 있도록 되어 있는 자리에는 꼭 7명만 앉아 있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헐렁헐렁 정말 저 호리호리한 여자들이 헐렁헐렁하게 7명이 앉아 있어도 그 틈바구니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앉으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뭐야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요. 좀 헐렁헐렁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앉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해서 여기 앉으라고. 그런 것이 바로 인도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문화를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문화의 학습성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문화의 공유성이에요. 공유한다라는 말이 뭐죠? 가치. 그쵸? 같이 누린다라는 말이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통의 생활 양식, 공통의 생활 양식을 갖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공통의 생활 양식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머리에 흰 리본을 꽂거나 검은 양복을 입으면 그 모습을 딱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위로의 말을 건네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또 여러분, 이건 어디냐면 태국에서 지금은 정말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물축제가 있습니다. 물축제. 시장통 같은 데인데 정말 여기저기에 이제 막 물을 막 이렇게 담아놓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물로 막 끼얹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유명해졌는데 초창기에는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물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4월인가 5월 달에 해요. 이거를 막 서로 물을 끼얹어 줌으로써 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해지라고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흰 리본에 담긴 그런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하고 기대하게 해줘요. 잘 보세요. 제가 흰 리본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딱 갑니다. 그러면 저쪽 사람이 나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겠구나. 혹은 저쪽에서 흰 리본을 꽂고 누가 와요. 그러면 표정을 좀 이렇게 엄숙하게 하면서 위로해야 되겠구나. 서로 그런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또 태국 물축제를 했을 때 막 물을 막 이렇게 끼얹으면 서로 재밌다고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해요. 정색을 하고 화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성원의 공유성 때문에, 문화의 공유성 때문에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죠. 생활을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흰 리본 달고 저기서 오는데 뭐야 촌스럽게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죠. 공유성이 없으면. 그렇죠? 또 물을 쫙 했는데 뭐냐고 지금 막 세탁비 내놔라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유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축적이 뭐예요? 축적? 쌓이는 거죠. 축적이 쌓이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학습 능력, 그리고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 뭔지 아시죠? 기호, 몸짓 막 이런 거요.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가지고 다음 세대로 문화를 이어줍니다. 전승해줘요. 문화는 그래서 처음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계속 다음 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축적이 되는데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대 간 전승이 되기 때문에 문화는 축적되는데요. 잘 보세요. 초기 기존의 문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 아주 초창기의 문화가 있고 새로운 문화 이렇게 쌓이면서 문화가 계속 축적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김치가 처음에는 절인 배추였어요. 그냥 하얀 절인 배추였어요. 그러다가 고춧가루가 들어와서 빨개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다른 거 넣어도 맛있겠다. 젓갈도 넣고 뭐 생선도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젓갈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처음에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생각해 볼게요. 한글, 아래야 뭐 이렇게 써서 지금의 한글과 다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승되면서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자판으로 쓸 때 글씨체 이런 것들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죠. 즉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정승되면서 이렇게 문화가 풍부해져요. 문화의 축적성 때문에 문화가 풍부해지고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뭐냐면 문화의 변동성입니다. 이건 아마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의 변동성은 문화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이에요. 상조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잘 보세요. 예전에는 편지 붙였죠. 우편.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SNS 서비스, SNS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또는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요. 바뀌잖아요. 문화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거나 새롭게 소멸된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 요소들이 발명되고 또 발견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접촉하면서 새로운 문화 요소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뭐냐면 문화의 총체성입니다. 문화는요,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 많은 요소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사는 환경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그런 거예요. 척박하고 뭐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돼지가 원체 물을 좋아하고요. 사람보다 물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먹을 물도 없는데 돼지한테 썼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상 돼지를 키우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종교적인 규범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돼지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종교 규범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의 그 음식, 식탁에는 돼지고기가 빠지는. 잘 보세요. 문화는 그 하나만 딱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문화 요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 보면요. 한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면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면 연쇄적인 변동이 나타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한 부분의 변화, 예를 들면 피임약의 발견이에요. 임신을 피하는 약인 거죠. 이 피임약의 발명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활발하게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 속에서 남자와 똑같은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식이 확산되게 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연쇄적인 영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문화는 하나하나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변동을 해도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문화의 속성했는데 문화의 속성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학습성.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이 문화다. 문화가 지니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다. 공통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그 구성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꼭 기억하시고요. 문화는
그 학습 능력 상징 체계를 통해서 세대 간에 이어지는데 그대로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존의 것, 새로운 것이 쌓이고 쌓여서 문화는 더 풍부해진다. 네 번째, 변동한다.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체성이에요. 문화는 하나가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부분만 변화해도 연쇄적인 변동을 가지고 온다. 예를 들면 이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환경, 종교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문화가 나타난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